안녕하세요. 마이 조호바로 다니엘입니다. 차량으로 운전해서 쿠알라룸푸르에서 조호바로까지 가는 영상 두 번째 2탄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조호바로를 앞에 거의 1시간 안에 두고서 마지막 있는 대형 휴게소, 마지막 있는 간이 휴게소 말고 큰 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좀 들르고 잠깐 쉬었다가 가려고 마지막 휴게소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휴게소에는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이 있고요. 화장실을 보면 이렇게 화장실과 항상 같이 있는 것들이 휴게소에 보면 기도룸이 항상 있어요.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어디든지 공공장소나 이런 데 가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항상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과 함께 기도실이 휴게소에는 대부분 다 있죠. 그래서 대부분 장거리 여행을 가거나 기도 시간이 되면 항상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게소가 있는 화장실이 있는 휴게소에서 잠시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말레이시아에서 오시면 동남아의 화장실 문화가 한국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죠. 한국은 고속도로 휴게실 화장실 가면 정말 자기 집보다 깨끗할 정도로 너무 관리를 잘 해놓고 있는데, 동남아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는 대형 쇼핑몰에 간다고 하거나 그래도 화장실 수준이 정말 많이 열악한 데가 많아요. 휴지가 없는 데들도 많고, 그다음에 바닥이 굉장히 지저분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화장실 문화가 굉장히 열악한데, 휴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휴게소도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 데들도 있지만 깨끗하지 않은 곳들이 많고 휴지가 없는 곳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장거리 여행 가시거나 휴게소 다니실 때 대비해서 휴지 같은 것들은 좀 챙겨서 다니시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여기가 이제 휴게소들 보면, 여기도 사실 굉장히 큰 휴게소는 아닌데요, 패스트푸드점이나 이런 큰 매장들은 없고, 좀 전에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샵 정도 있고,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현지인 분들이 이제 주로 드시는 푸드코트가 대부분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손으로 음식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휴게소 가면 이런 식으로 음식을 파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지 분들은 여기서 이제 대부분 식사를 하시죠. 이거 현지 음식들을 파는 식당들입니다. 간단한 이제 마트 같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음식을 드시는 공간이 현지 로컬, 완전 현지식 푸드코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현지 음식을 잘 못 먹는 편이라서 이런 음식을 거의 잘 안 먹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패스트푸드점에서 식사를 해결하거나 그러는데, 현지 음식 굉장히 입에 맞으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세요. 다양하게 저렴하게 음식을 드실 수 있으시니까 이런 휴게소에 또 도착하셔서 현지식을 또 드시는 것도 하나의 색다른 재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념품 같은 거 파는 이런 매장들도 있고, 마지막 대형 휴게소라서 그런지 저는 이제 마지막 휴게소는 이 휴게소는 처음 와보는데요. 보통 내가 중간에 큰 휴게소를 먼저 들르고 마지막 휴게소는 지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규모가 크지는 않네요. 그리고 한국 분들이 오셔서 드시거나 그러실 만한 공간이나 매장은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대형 휴게소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이게 차도 될 수 있고, 저 앞에 보면 이제 주유소가 크게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이 안에 있는 데는 그냥 식사를 주로 하시는 것 같고, 음식물이나 음료나 과자나 이런 거 스낵을 사시려면 저 주유소들 안에 있는 주유소들마다 편의점 같은 매장들이 다 있는데, 아마 그런 데서 구매를 하시는 게 한국 분들한테는 좀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건도 훨씬 더 다양하고 카드 결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들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요. 또 이동하면서 다시 또 마지막 이제 조호바로 도착하기 전까지 마지막 영상 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휴게소를 출발합니다. 마지막 휴게소를 출발해서 조호바루 도착 전에 있는 지금 거리상으로 저희 집 목적지까지는 77km 정도 남았고요. 도착 예정 시간 한 50분 정도 남은 걸로 내비게이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를 다시 진입해서 생각보다 뭐 정말 영상 찍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원래는 휴게소 사실 혼자서 고속도로 쿠알라룸푸르 다녀오면 졸립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뭐 심심해서 휴게소를 여러 번 들리고 잠깐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영상을 찍으면서 오니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지루하지도 않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오니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이게 계속 차 화면만 나와서 어떻게 좀 어지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걱정스럽기도 한데, 운전하면서 또 이렇게 고속도로 장거리 운전하면서 말씀해드릴 정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영상을 좀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그런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가 지금 약간 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호바루 쪽에 오니까 하늘이 좀 되게 흐려져 있고, 아무래도 조호바루까지 이제 길이 좀 막힐 수도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 달려온 기준에는 거의 안 막혔는데, 아무래도 조호바루라고 하는 이제 큰 도시에 접근이 가까이 될수록 길도 편도 2차선으로 좁지만 차량이 많아져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막힐 수도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쪽으로 지나가면 이제 세나이 공항 있는 데를 통해서 조호바루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있는 신도시 푸테리아버 지역은 조호 전체 지도를 보면 조호주가 만약에 서울 같다고 한다면 남서쪽이니까 어디 정도 될까요? 뭐 양천구? 뭐 구로 양천구 정도 될까요? 그 정도 아마 위치에 있는 건데, 서울로 따지면. 그래서 좀 조호바루 들어와서도 좀 밑으로 많이 내려가야 되죠.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쪽까지 싱가포르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신도시 인근을 지나기 때문에 사실 거리가 좀 있어도 고속도로로 계속 가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가면 차도 많이 막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해서 신도시 들어갈 때는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오다가 과속 카메라를 영상에 처음에 하나 봤는데, 영상을 안 찍을 때 과속 카메라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서 과속 카메라 지금 조호바루까지 올 때 총 현재까지 2개를 목격했습니다. 아마 마지막 과속 카메라가 조만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쿠알라 올라갈 때 3개 있었으니까 조호 내려갈 때도 3개가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전에 생각을 했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한번 내려가면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양쪽에 보면 거의 나무예요. 거의 뭐 고속도로로 지나가는데 보면 양쪽이 어떤 도시나 이런 거를 보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이 대부분 다 이렇게 녹지대예요. 나무가 정말 많고, 뭐 고무농장, 그 다음에 야자농장. 말레이시아가 굉장히 그 자원이 많은 나라인데, 뭐 물론 기름도 나서 산유국이기도 하지만 사실 기름 말고도 뭐 라텍스라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좋은 매트리스 중에 고급 그 라텍스라고 매트리스인데, 아마 말레이시아가 라텍스 세계 1위인가 그래요. 그게 생산량이 1인, 그러니까 라텍스 고무나무가 1인지 아니면 라텍스로 만든 제품이 1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말레이시아가 고무 생산이나 이런 것도 세계 아마 1위권이고, 그 다음에 우선 팜 농장, 무조건 그 야자, 팜유라고 하는 야자 기름도 세계에서 1, 2등 다투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주석도 말레이시아가 세계에서 아마 1, 2등 다투나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 그 주석 광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예전에 말레이시아를 많이 넘어오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 그 주석 광산 때문에 말레이시아 화교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던 그 케이스도 있죠.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주로
수출을 하거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 보면 팜유, 그 다음에 고무, 그 다음에 주석, 그 다음에 뭐 기름은 뭐 중동이나 뭐 이런 데 워낙 많이 있으니까 기름은 아니지만 아마 3대 수출품이나 효자 상품이라고 하면 그렇게 3개가 알려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계속 이렇게 오다 보면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를 해서 지방을 가거나 어디를 가면 터널도 굉장히 많고 다리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가 토목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기술인데 말레이시아는 지금 이 도로로 아마 쿠알라룸푸르에서 조호바르 갈 때 터널은 하나도 없고요. 고속도로 상에 터널은 하나도 없고 다리도 아마 강이나 뭐 이런 걸 건너는 큰 다리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조그만 다리 형태가 있었을지 제가 정확히는 안 봤는데 아마 다리도 없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지평선을 끝없이 그냥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인데 끝없이 그냥 도로가 이어져 있어서 다리도 없고 터널도 없고 그냥 계속 직진이에요. 그런 나라인 거죠. 땅도 굉장히 넓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산악지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나라는 예전에 아마 국토에 저희가 어렸을 때 뭐 지리시간인가 이런 게 배운 기억으로는 전체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말레이시아는 산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언덕이나 이런 거 정도는 있는데 산이 높은 산이나 이런 거를 정말 보기가 힘들고 그래서 등산이나 이런 거를 가는 경우가 거의 없죠. 물론 뭐 날이 더워서 산이 있어도 올라갈진 모르겠지만 조호바르의 되게 유명한 에메랄드 하이킹가는 되게 그 백두산 천지같이 그렇게 산에 물이 호수가 있는 이런 하이킹하는 관광지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못 가봤는데 그런 갔다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사진을 보면 에메랄드빛 물이 있는 고여있는 그런 이제 산악지형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조호바르에서 조금 이제 외곽으로 빠지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이제 가보고 싶은데 어쨌든 말레이시아에는 이쪽 지방의 남쪽으로 갈수록 산이 거의 없어요. KL이나 쿠알라룸푸르 쪽으로 가면 뭐 이포라는 지역이나 페낭 쪽으로 좀 북쪽으로 올라가면 좀 이제 산악지형도 보이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조호에서 쿠알라룸푸르를 가거나 이럴 때는 산악지형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가도 무슨 오르막이 좀 약간 올라간다든지 내려간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거의 평탄하게 이런 길 상태로 평탄하게 3시간을 가야지 쿠알라룸푸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다 보면 지금 아무래도 요즘 공사들을 계속 많이 하는데 웨이즈 내비게이션에 보면 공사에 대한 안내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몇 미터 전방에 공사를 하고 있다, 몇 미터 전방에 차량이 뭐 서 있다, 도로에 뭐 낙하물이 떨어져 있다, 이런 정보들을 웨이즈에 보면 실시간으로 유저들이 올리는 정보들이 그때그때 반영이 돼서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 지도보다 웨이즈를 현지에 오면 더 많이 쓰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조호까지 60km 정도 남은 상태고요. 아마 지금 조호주가 말레이시아가 연방 국가인데 조호가 사실은 주거든요. 스테이트라고 하는 주를 얘기하는데 저희 나라로 말하면 이제 광역시나 뭐 경기도나 이런 거 같은 데죠. 그래서 조호라는 데가 땅덩어리도 굉장히 크고 남쪽에 있는데 지금 제가 지나가는 이 지역부터는 조호주예요. 그래서 조호주의 큰 도시가 조호바르라고 하는 주도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이제 큰 도시 중에 바투팟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코타팅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역 이름들이 있는데 지금 지나가는 지역이 아마 조호주의 북쪽 끝이죠. 조호주의 북쪽의 끝쪽을 제가 이제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지금 조호를 가면 비가 오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계속 하늘이 흐려 있고
같은 분위기고, KL에서 출발해서 올 때까지는 날씨가 굉장히 좋았는데 조호에 가까워질수록 좀 흐려지고 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아서 이따가 혹시 비가 오지 않을까. 비가 오면 뭐 사실 좋죠. 뭐 물도 물 부족 국가가 아니고 여기 수도 요금이 싼 이유가 비가 너무 자주 와요. 그래서 도로도 깨끗하고 공기도 깨끗한 거고, 비가 자주 오니까 물값도 정말 싸고. 그런데 뭐 저는 운전을 지금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비가 오면 운전하는데 좀 지장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비가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또 비가 한번 오게 되면 폭우처럼 올 경우도 있어서 그런 비가 안 올 수 있는 기대를 좀 하면서 운전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차량이 현지 말레이시아 자동차 기업 중에 1위 기업이죠. 페루도아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마이비라고 하는 국민차입니다. 저 차가 정말 많아요. 근데 예전에보다 지금 앞에 있는 마이비가 가장 최신에 나온 신형 마이비인데, 디자인도 굉장히 잘 나왔고 굉장히 차 가격이나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차예요. 1300cc, 1500cc도 있고, 가격은 제일 저렴한 차가 3만 링기, 한 1000만원 정도부터 시작이 돼서 비싼 차는 한 14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버튼 스마트 키도 되고 후방 카메라도 달려있고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그 차 왼쪽에 지금 보이는 게 같은 회사에서 나온 경차 1000cc 악시아, 제가 이제 처음 말레이시아 왔을 때 탔던 차가 지나갔고요. 마이비가 앞에 다니고 있는데, 번호판이 지금 영상으로 식별이 가능할지 모르는데 번호판이 NBOS 2299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차량 번호판이 제각각이에요. 말레이시아는 기본 번호판이 알파벳 3자에 아라비아 숫자 4자리가 기본이지만, 그거를 벗어나는 번호판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처럼 알파벳을 4자를 쓰는 차인데, 아마 저 차는 NBOS라고 하는 거는 차주가 어떤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자기가 아마 번호를 따로 만든 것 같아요. 뭐 자기 이름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지역명이랑 상관없이 번호판을 자유롭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호판들을 유심히 보시면 이제 지역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조호바로는 대부분 이제 J로 시작하는데 지역명하고 상관없는 번호판도 굉장히 많죠. 싱가포르 차들은 이제 대문자 S로 굵게 시작해서 싱가포르는 번호판이 자유롭게 안 되는 건지 너무 비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싱가포르 차들은 대부분 S로 시작하는 알파벳 3자리에 아라비아 숫자로 4자리, 그 다음에 끝에 또 영문 알파벳이 하나, 이렇게 해서 싱가포르 차들은 굉장히 그 규격을 잘 맞추는데, 말레이시아 차들은 규격이 제각각이에요. 번호판 붙어있는 위치도 제각각인 때도 있고, 뭐 람보르기니라든지 뭐 좀 슈퍼카 같은 경우 범퍼 앞쪽에 번호판을 달기 어려운 차들은 번호판을 안 달고 다니는 차도 본 것 같아요. 정말 번호판에 있어서만큼은 말레이시아는 정말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첫 번째 영상 중에 조호바루하고 쿠알라룸푸르하고 한 300여 킬로 되는데 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차량으로 이동하는 방식이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 기차도 있는데, 기차는 뭐 굉장히 오래 걸리고 열악하다고 그래서 기차는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 버스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비행기는 뭐 세나이 공항에서 에어아시아하고 말레이 항공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국내선 위주로 다니는 파이어플라이하고 말린도 에어라고 하는 프로펠러기를 운영하고 있는 항공사가 또 있어요. 말레이시아에. 말레이시아가 대한항공처럼 말레이시안 항공이 있고 국적기가 있고, 에어아시아라고 하는 그 저비용 항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말린도 에어하고 파이어플라이 반딧불 이름으로 되어 있는 항공사가 있는데, 나머지 에어아시아하고 그 말레이시아 항공 말고 나머지 2개 항공사들은 조호바루에서 쿠알라룸푸르의 공항이
KLIA 120항은 국제공항이고 외곽에 좀 있는 거고, 예전에 한국으로 말하면 김포공항처럼 시내에 공항이 또 조그만 게 있는데 수방공항이라고 있어요. 시내에 좀 안에 들어가 있어서 시내랑 가까운데, 그 수방공항에 가는 비행기들을 국내선을 타시려면 이제 말린도 에어하고 파이어플라이라고 하는 저가형 저가형 국내선 전용 항공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시면서 쿠알라룸푸르도 이동을 할 수 있죠. 항공편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 버스도 이용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버스 같은 경우는 조호바르의 라킨 터미널이라고 하는 터미널에서 타는데, 아직 말레이시아는 버스 회사마다 카운터도 틀리게 있고 요금도 좀 틀리고 차량이 좀 급수가 많이 틀려요. 한국의 일반 고속, 우등고속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보통 쿠알라룸푸르까지 가면 좀 좋은 차가 35링기 정도 하니까 한 9,000원 정도, 편도 9,000원 정도의 버스를 타고 이동하실 수 있고요. 뭐 에어로라인이라고 하는 싱가포르에서 야간에 가는 되게 굉장히 고급, 도시락도 주는, 승무원도 있는 고급 우등고속 같은 버스들도 있고, 좀 이제 저렴한 고속버스도 있어요. 30링기 정도 초반이고 20링기 후반이니까 한 7, 8천원? 6, 7천원 정도 되는. 그리고 뭐 쿠알라룸푸르로 바로 가지 않고 뭐 한두 군데를 들러서 가는 그런 버스들도 있는데, 그런 버스들은 이제 고속도로를 타서 가면 쿠알라룸푸르까지 한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걸려서 버스 타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쿠알라룸푸르에 TBS라고 하는 이제 종합, 한국으로 말하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데서 이제 내리셔서 또 이제 뭐 기차를 타거나 그랩을 타고서 이제 시내 최종 목적지까지 가시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시는 방법도 있고, 저도 뭐 쿠알라룸푸르에 일이 있을 때 운전하기 좀 힘들고 귀찮거나 이러면 버스를 타고서 종종 다니기도 하는데, 뭐 탈만합니다. 그냥 한숨 그냥 자고 일어나면 쿠알라룸푸르 도착해 있고요. 비행기를 타고 이동도 많이 해봤는데, 사실 조호바르에서 비행기를 타고 쿠알라룸푸르 가는 거는 크게 경쟁력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항까지 기본적으로 그랩을 타고 가야 되면 차량 비용이 또 그랩 비용이 들고, 공항에 국내선은 1시간 전에 도착을 해야지 탑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행기가 이륙해서 날아가는 시간은 뭐 한 40분 정도밖에 안 걸리겠지만, 공항에 1시간 전까지 가야 되죠. 비행기 타야 되죠. 수속해야 되죠.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집에서 공항까지 또 그랩을 타고 한 2-30분 가야 되죠. 공항에 내리면 공항이 세팡이라고 하는 쿠알라룸푸르 남쪽으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시내를 들어가려면 공항 고속철도 같은 거 1인당 55링깃을 내고 시내를 들어가거나, 그랩을 타고 또 100링깃을 주고 1시간씩 달려서 들어가야 되거나 이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비행기 타고 쿠알라룸푸르를 가면 비용이 싸지도 않고 금액이 저렴하지도 않고, 그런데 주말에 되면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뭐 그 좀 지루하게 버스 타고 가면 4시간 정도 소요가 되니까 그게 좀 지루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말에 국내선 에어아시아 타면 비싼 시간대 되면 편도로 막 300링기씩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10만원 정도 가까이 내고 간다라는 거거든요, 비행기 타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쿠알라룸푸르 가는 것보다 사실은 거리가 300km니까 운전이 좀 괜찮으시고 차가 좀 괜찮으시면 자기 차를 갖고 가는 게 사실은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편하고 시간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왜냐하면 버스를 타고 간다고 하면은 버스 비용만 생각해서 35링깃이면 굉장히 싸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쿠알라룸푸르에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터미널에서 또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가는데 버스비가 35링깃이고 조호바르 터미널까지 그랩 타고 가는데 한 20링깃이거든요. 그리고 쿠알라룸푸르 터미널에서 시내 어디까지 가면 또 한 20링깃. 그럼 결국은 편도로 한 번 갈 때 그랩 비용으로 40링깃에 버스비 35링깃 타면
거의 80링기 다 되잖아요. 편도에 버스를 타고 가도 한 2만 몇천 원 드는 거예요. 근데 왕복으로 하면 차 가지고, 아까 제가 갔다 올 때 차 가지고 가면 한 6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차 가지고 가면 내가 집 앞에서 목적지까지 3시간, 3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를 버스를 타고 가시면 집에서 목적지까지 최소 5시간, 6시간 거리에 금액은 한 5만 원 정도. 이러니까 사실은 버스를 타는 것들이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시간도 빠르지도 않은 것 같고, 결국 이제 운전을 하기 힘들고 이제 그래서 그러는 건데, 그냥 좀 피곤하거나 이럴 때는 그냥 한숨 자고 가려고 하면은 버스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쿠알라룸푸르 좀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게 시간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비용도 크게 많이 부담 안 되게 다녀오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벌써 출발해서 영상을 한 지가 벌써 한 26분 됐네요. 얘기를 하면서 오다 보니까 저는 운전하는 게 힘들지 않아서 좋은데, 영상을 또 이렇게 30분씩 영상을 계속 보셔야 되는 분들이 지루해하지 않을까 싶으셔서 지금 뭐 아직 그 집까지 가려면 30분 정도 더 달려가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찍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두 번째 영상, 쿠알라룸푸르에서 조호바루까지 운전해서 가는 아무 말 대잔치 같이 말레이시아 일상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2탄을 또 마무리하고 3탄으로 다시 찾아뵈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쿠알라에서 조호바루까지 운전해서 가고 있는 마이 조호바루 다니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